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틀째 낙폭이 컸던 네이처셀의 모습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그 펩트론이라든가 기타 좀 큼직큼직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낙폭을 많이 보였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인들이 코스피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 눈에 띄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주 쪽으로 외인 기관과 함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네이처셀도 좀 그 압박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외인들이 5만 6천 주 순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자회견에 좀 실망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주가가 하염없이 내리란 법은 없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마인드가 이제 무너지기 쉬운데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18,000원 근방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까지도 갔다 왔던 네이처셀입니다. 네, 어떤 돌파구는 없는가?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주는 영상 끝부분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우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원 부탁드리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내렸죠. 뭐 펩트론이라든가 뭐 파마리서치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인들의 매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이 됐고 네이처셀은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변곡점에서 좋은 건의 상황이 나왔으면은 이 고점 돌파하면서 굉장히 수월해지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만 꺾이고 말았습니다. 꺾이다 보니까 이제 또 공매도 압박이 주가를 누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외인들이 5만 6천 주 왜 들어왔을까요? 이건 숏 커버링입니다. 그죠? 그 전에 매도를 많이 때렸다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매도 세력들은 박스권일 때 가장 그 매매를 잘하죠. 얘네들은 박스권 하에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막 이런 매매를 주로 합니다. 공매도 하는 외인 세력들은. 그 박스권 돌파하면은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보는데 박스권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 전략으로 매매를 해오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보면은 여기서 공매도 치지만 내려오면 또 숏 커버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외인들이 5만 주 정도, 5만 6천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은 이 숏 커버링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보면 230만 주에서 250만 주까지 좀 늘어났다가 여기서 주춤주춤 거리고 있죠. 예. 주가가 내려가면은 이 공매도 잔고도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숏 커버링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박스권 전략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숏 커버링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환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반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급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뭐 사실 주가가 이틀 동안 내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반전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지사항을 냈는데도 안타깝게도 밀려 내려왔습니다. 사실 뭐 공지사항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거 얘기한 건 없어요. 나쁜 거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 건도 그 캡처를 해서 이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대 나쁜 건 없습니다. 나쁜 건 없고 우리가 그 공지사항을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사실 강론을 전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론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놔야 또 강론이 나올 때 그때 그 강론 재료 하나하나마다 주가가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계획은 네이처셀에서 하지만 그게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잖아요. 허가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론 정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강론까지 몇 월 며칠 날 뭐 한다 뭐 한다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 회장도 나름대로 갔다 와서 주가 관리하느라고 뭐 이런 건에 공지사항도 내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그렇게 썩 통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네이처스는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은 식약처에서 반려했을 때 악재만큼 악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매머드급 악재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악재가 없거든요. 악재는 없어요. 다만 신선한 걸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죠. 그죠? 근데 임상 그리고 허가 내는 과정에서 확실한 게 있겠습니까? 확실한 건 없어요. 쉽지는 않은 겁니다. 임상해서 허가 낸다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지금 뭐, 최대의 악재는 식약처에서 반려했을 때가 최대의 악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린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는 자금 유치가 중요한데 자금 유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 박사가 예전하고 좀 틀린 점이 입이 그렇게 뭐 아주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습니다. 좀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작은 집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속된 말로 나발되지는 않습니다.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레이먼드 제임스 건에 대해서 이 펀드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에 대한 것이 기자회견에서 슬쩍 언급이 된 걸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우리가 1300억 펀드라고 1300조 펀드라고 하는 것이 뭐 아부다비 투자청 여기일 가능성도 있고 3위 세계 3위 국부 펀드예요. 아니면 블랙스톤 같은 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꿨다 실패할 때 하더라도 꿈 없이는 제약 바이오는 없어요. 그죠? 임상에서 허가 받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절대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가는 꿈을 갖고 시세를 내고 밀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CNPB 건, 뭐 요건 뭐 이런 것들 그 RMAT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움직임이 있으면 주가는 또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론을 자꾸 요구하는데 강론보다는 총론 정도 일단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라박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래도 공지를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면 적극적으로 공지를 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자금 유치 펀드 관련 기대는 하고 있고 중간 결과 발표 기대도 하고 있는 것이고 CNPB라든가 이런 건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대 악재는 식약처의 반려건이었다는 거. 그건 지나갔잖아요. 그건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숏 커버링 들어올 타임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단기적으로 이런 데서 매도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뭐 거꾸로 여기서 또 매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좀 견뎌가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건과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신속 정보나 사인은 꼭 네이처3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네이처3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대박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